인생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찾아오는 5가지 신호.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방향을 튼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이 확 뒤집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인생은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아도 그 전에 꼭 조용한 예고, 신호들을 보내고 있어요. 마치 하늘이 흐려지다가 비가 오듯이 마음과 삶에도 비가 오기 전 하늘 같은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 중에서도 제가 삶을 살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했던 것, 인생이 바뀌기 전에 꼭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걸 들으시다 보면 아마 당신도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내 이야기인데? 그걸 자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1.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이유 없는 답답함이 밀려올 때, 인생이 크게 한번 바뀌기 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신호는 화려한 계시가 아니라 애매한 답답함일 때가 많아요. 큰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은데 예전처럼 하던 일이 갑자기 너무 의미 없어 보이고, 어제까진 참을만 하던 말들이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에 박히고, 출근길, 등굣길, 매일 걷던 길인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별일 아닌 것들 앞에서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시기를 나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내가 이상해졌나 봐라고 오해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건 예민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 그동안 괜찮은 척하고 넘겨왔던 것들,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눌러왔던 감정들, 그게 한계치에 다다르면 마음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만. 이 방식으로는 더 못 살겠어. 다른 길을 찾아줘. 이유 없는 권태, 이유 없는 짜증, 이유 없는 허무감은 사실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내면의 알람이에요. 요즘 따라 예전처럼 살고 있는데도 유난히 지치고 허무하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떠오른 적 있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조용히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새로 들어온다.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땐 사람의 구성이 먼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결국 누구와 함께 있느냐와 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기 직전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갑자기 너무 불편해지고, 늘 붙어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이 관계는 이제 여기까지라는 묘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반대로 뜻밖의 사람이 다가와 새로운 제안을 하기도 하고, 우연히 참석한 모임에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 사람과는 뭔가 다음 장면이 있겠다 싶은 낯선 연결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흔들릴 때 이렇게 말하죠. 왜 다 떠나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물론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같은 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챕터가 바뀔 때도 곁에 서 있는 사람의 구성이 함께 바뀝니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머리보다 사람을 먼저 바꾼다는 점이다. 새 삶을 살고 싶으면서 과거의 모든 관계를 그대로 다 끌고 가려고 하면 몸과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어떤 관계는 그 장면까지만 함께하라고 온 인연입니다. 거기까지 와줬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인연일 수 있어요. 요즘 유난히 관계가 끊기거나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낯선 연결, 새로운 인연이 슬며시 생겨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 인생의 사람 배치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3.
갑자기 멈춤이 찾아온다. 계획대로 흘러가던 일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인생이 바뀌기 전엔 이상하게도 멈춤과 중단이 자주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억지로 쉬게 되거나 하던 일이 잘 나가다가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거나 회사 구조조정, 계약 해지, 일의 끊김으로 강제로 여백이 생기기도 해요. 겉에서 보면 그건 불행이고 위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 멈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습관처럼 살던 길을 그냥 관성대로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때로 이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너 계속 가면 안 되는 길인데 너무 속도를 내고 있어서 내가 대신 브레이크 잡아줬다.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던 게 무엇인지,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건 무엇인지, 내가 너무 놓쳐버린 나 자신은 누구였는지. 어쩌면 인생은 우리를 벌주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내려서 내 지도를 다시 봐라 고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최근에 뜻대로 안 흘러간 일, 억울하게 멈춰버린 일, 갑자기 끊긴 일들이 있나요? 그 멈춤 위에 이 질문 하나를 올려놓아 보세요. 이 일이 나를 막은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돌리려고 멈춰 세운 건 아닐까?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미 그 멈춤은 당신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4.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내면의 목소리가 커진다. 인생이 바뀌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시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상하게 약속이 줄어들고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이 잘 안 열리고 괜히 집에 있고 싶고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나 왜 이렇게 외로워졌지? 나만 뒤처진 것 같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기준, 해야만 하는 일들에 파묻혀서 그동안 내 마음의 목소리는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동안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뭐지?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지? 이 질문들이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한 질문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틀어줍니다. 요즘 부쩍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괜히 마음이 서늘해지나요? 그 시간에 자꾸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명은 안 되는데 자꾸 떠오르는 새 그림이 있다. 인생이 바뀌기 전에 가장 미묘하게 찾아오는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새 그림입니다. 가본 적 없는 어떤 도시 풍경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거나 해본 적 없는 공부, 전공 일인데 이상하게 끌린다거나 나랑 상관없을 것 같았던 삶이 어느 날부터 슬며시 상상되기 시작해요. 현실 감각으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계획일 수 있습니다. 나이에 안 맞고 경력과도 안 맞고 상황에도 안 맞고 지금 통장 잔고와도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그런 건 애들이나 하는 거야. 지금 처지에 무슨. 그런데도 묘하게 그 생각은 다시 떠오릅니다. 한번 눌러놓으면 며칠 뒤, 몇 달 뒤에 다시 올라와요. 저는 이런 걸 미래의 나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엽서라고 부르고 싶어요. 야, 우리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살 거야. 지금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 길로 와줘. 그 엽서를 미친 짓이라고 찢어버릴 수도 있고 일단 서랍 속에 넣어둘 수도 있고 아니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일 한 번씩 읽어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그림을 아예 없던 일처럼 지워버리지 않는 것. 조용히 낯익은 하루들 사이로 그 새 그림을 한 번씩 허락해주는 것.
그 순간부터 당신의 무의식은 현재의 삶을 그 그림 쪽으로 조금씩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따라 이상하게 자꾸 마음을 잡아끄는 장면, 떠오르는 미래의 모습, 설명 안 되는 끌림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요즘 자꾸 떠오르는 내 미래의 장면은 이다. 이 한 줄을 쓰는 순간 그 장면은 더 이상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진짜 좌표가 됩니다. 에필로그 신호를 눈치채는 순간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튼다. 지금까지 인생이 바뀌기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이유 없는 답답함. 관계의 재편,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새로 들어옴. 계획에 예상치 못한 멈춤과 중단이 걸릴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내면의 목소리가 커질 때. 설명은 안 되지만 자꾸 떠오르는 새로운 삶의 그림이 있을 때. 이 신호들은 갑자기 성공이 찾아온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대신 이 말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호들이 모여있는 시기는 적어도 예전 방식대로는 더는 못 살겠다는 당신의 삶의 선언이다. 인생이 바뀌는 사람과 그냥 흘러가는 사람의 차이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신호를 무시하느냐, 알아채느냐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답답함을 단순한 기분 탓으로 넘길지, 관계의 변화를 내 실패라고만 볼지, 멈춤을 불행으로만 해석할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채울지, 자꾸 떠오르는 새 그림을 오만이라고 꾸짖을지, 아니면 그 안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메시지를 들을지. 마지막 질문, 그리고 한 단어. 지금 내 인생에는 이 5가지 신호 중 몇 개나 켜져 있는지 조용히 세어본 적 있나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 줄만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인생이 바뀌기 직전의 징조를 에서 느끼고 있다. 그리고 댓글이나 노트 한 구석에 조용히 이 한 단어를 적어보는 거예요. 신호. 그 한 글자를 적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신호를 읽어내고 스스로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장으로 넘겨줄 거예요.